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월 첫날입니다. 24년 2월 1일 목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방금 막 또 출발을 했는데 뭐 요즘에 계속 좀 파란색만 보여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2,493포인트, 3.8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0.15% 약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하락 종목이 많네요. 552개 종목이 좀 코스피에서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96포인트, 마이너스 한 2.7포인트 정도 약보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938개 정도가 좀 하락을 한 상태고, 오늘 FMC가 좀 끝났는데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네. 좀 나스닥이 급락한 여파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는 뭐 미국 나스닥과 연동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기아가 어제 시가총액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본주 기준입니다. 현대차 형님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시총 6위로 올라섰는데 오늘도 역시 시총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오늘은 좀 상승률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상승률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화재, 한마디로 어제 뭐 저 PBR주의 강세가 정말 돋보였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은 약간 그런 분위기 같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올랐지만 HLB가 시총 3인데 여기가 한 3% 정도 빠지면서 좀 다소 부진한 그런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약간 그 주주환원 기대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한번 또 시장 상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의 지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면서 지금 뭐 상승폭을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는데요. 뭐 두드러진 종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KB금융을 축으로 해서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재편 과정, 특히 이제 가치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에서 또 가장 규모가 작은 제주은행의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띄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 흐름이라기보다는 업종 내 이제 가장 가벼운 종목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험 쪽에서도 지금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이런 종목군들의 장기적 평가도 워낙 많이 얘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네이버가 소폭 반등, 삼성엔지니어링 어저께 급락 이후에 오늘은 소폭의 반등, 제일기획도 뭐 좀처럼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운수천고 업종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급등 이후에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정말 뭐 미국과 EU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큰 사안이 뭐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오늘은 또 현대차가 좀 힘을 내는 모습이죠. 오랜만에 다시 20만 원권을 돌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기아에 밀린 그 흐름을 현대차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조금 뭐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존재는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색이 많고요. 화학 업종 내에서 엔캠의 급락세, HLB의 급락세,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뭐 여전히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운송장비 부품 쪽에서 뭐 급등하는 종목은 오늘 뭐 신규주로 볼 수가 있겠고,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일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뭐 비트컴퓨터처럼 뭐 뉴스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강세는 제한적이고요. 현재 지금 통신장비 업종 쪽에서 KMW나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이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 자체는 조금 답답한 그런 형국으로 또 출발을 했고요. 뭐 미국 증시가 일단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이틀째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다 네. 보니까 뭐 한국이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물론 좀 만만치 않지만, 어제 사실 그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뭐 7.8%인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6% 넘게 빠졌고, 그래서 양대 시장이 사실 이게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급락할 만한 명확한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빠지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한국 증시가 이게 체력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대외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뭐 악재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뭔가 좀 수급에 좀 대한 좀 부담들도 좀 느껴지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1월은 좀 굉장히 답답하게 출발했는데 일단 오늘 2월 출발 상황도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일단 코스닥도 역시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낙폭이 조금은 더 커지는 그런 좀 모습인데 뭐 아니 컴퓨터 혹시 뭐 네, 지금 이게 전원이 그래요? 부족한 겁니다. 그럼 네. 제가 좀 진행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급상 한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742억 정도 그래도 순매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종으로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전기전자 아마 삼성전자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574억 정도 대규모로 좀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반면에 좀 아쉬운 게 이 기관 투자들이 연기금이 좀 최근에 샀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오늘 다시 600억이나 또 대량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파는 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국인이 사는 거를 또 연기금 한쪽에서는 또 같이 팔아버리니까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오늘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일단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외인 수급은 오늘 긍정적인 편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이제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 업종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이제 저 PBR주 찾기가 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고밸류 기업은 일단은 이게 고밸류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어제도 특히 코스닥의 이 고 PBR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코스피 쪽에선 반대로 저 PBR주는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시총이 큰 기업들이 유독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2월 말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슈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좀 연속되는 이슈로 가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 오늘도 그런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화재가 한 3% 이상 오르면서 보험주 상승 이끌고 있고 은행 업종에서는 DGB 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한 3%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일본에서 이제 이 대한항공과 합병 이제 승인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홈쇼핑주라든가 또 일자리 관련주들 또 건설 대표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의료 AI 쪽이 일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근데 이들 업종들 몇 개 또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섹터들은 오늘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특히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금양 같은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엔캠이 사실 2차 전지에서 작년에 에코프로가 이제 주도주였다면 사실 올해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엔캠이 주도주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오늘은 마이너스 4% 이상 좀 급나가는 것도 일단 특징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퀄컴이 그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모바일 쪽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실적 그 일단 이 가이던스라 그러죠. 예상도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다만 시간에선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이게 별로 깔 게 없는 실적인데 오늘 주가 마이너스 2.7 빠졌고 퀄컴도 실적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시간에선 약보합 정도 기록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미국 증시가 그동안 눈높이가 높아졌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갤럭시 부품주라 그러죠. 흔히 IT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일단 오늘 오전장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2차 전지 쪽하고 IT 부품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닥의 그런 이제 대표 기업들의 그 주가는 부진하고 여전히 그 저 PBR주나 일부 이제 정부 정책이 있거나 뭐 합병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좀 정체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게 그 PC가 고장 난 건가요? 갑자기 왜? 제 그 HDS가 깔려 있는 네. 컴퓨터가 지금 전원이 다 돼서 네. 제가 지금 네이버로 시세를 보고 있는데 네. 뭐 혹시 또 보시다가 하실 말씀 제가 일단 한번 좀 훑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삼성전자나 이런 좀 몇몇 대기업들이 좀
버티고는 있지만 증시가 참 이게 오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2차 전지, IT 대표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위로 좀 강하게 쳐줘야 될 텐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 정부의 정책이 2월 말에 뭐 나올지도 불분명하지만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 우리 시장이 1월 초까지는 작년에는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소위 AI 반도체, 그러니까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그게 뭐 밸류가 얼마나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메인 테마로 계속 쭉 자리매김을 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것도 1월 한 말 지난주 금요일부터였던가요? 일단 뭐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정부 정책 효과일 수도 있고 그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PBR이 낮은 종목군들, 자사주 높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러면서 고밸류 종목군들이 다 꺾였다라는 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해 전체적인 뭐 추세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종목의 성격이 1월 말부터 바뀌었고 그게 2월 말까지 만약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소위 고밸류 종목군들은 진짜로 뭐 엄청난 수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뭐 팡팡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고밸류 종목군들은 계속 뭐 저점에서 좀 약간 헤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군들로 뭔가 붙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가장 대장주는 지금 뭐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좀 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이 지금 자사주가 전체 주식수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500만 주 정도를 앞으로 계속 소각하겠다라고 네. 이미 발표를 한 작년 거잖아요. 이맘때 발표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지금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것은 500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소각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남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소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삼성물산의 주주 지분율을 쭉 살펴보니까 대주주가 한 30%,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한 또 한 30% 정도 네. 돼요. 그럼 60% 빼고 자사주 13% 빼면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종목이 어쨌든 최근에 마진율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종목이 PBR 아직도 0.8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기관 외국인들에게 뭔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배당 수익률 낮죠. 이번에 뭐 배당 줘봐야 시가 기준으로 2%밖에 안 되니까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 유가증권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재평가 기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매매 관점은 아니지만 삼성물산의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가 전체 이 시장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주요 금융주들의 흐름은 계속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물산이 어제 사실 그 소각 공시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저도 어제 읽어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이제 전략 소각하겠다. 공시가 이미 나왔고 사실 이제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배경은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배당은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버크셔 회사회랑 좀 비슷한 그런 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버크셔 회사회나 또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들 네네.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로 되게 좀 유명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연일 급등하는 걸 보면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주가로 좀 보상해 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정부 정책과 지금 이제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효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제 만년 저평가, 저PBR주로 이게 서름받던 기업들이 시장에 이렇게 중심축에 온다는 게 정말 이게 한국 증시가 이제 진짜로 바뀌는 건지 좀 이렇게 이게 또 일시적인 유행이 될지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이게 정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로 좀 바뀌어 간다면 기업들도 더 열심히 자사주 매입 소각할 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배당이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냐 이거에 대한 또 선택도 하시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둘 다 주주 환원은 맞습니다. 주주 환원 그렇죠. 맞기 때문에 근데 워런 버핏은 사실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15.6% 내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또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또 이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가 갑자기 지금 1월 말부터 좀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이러다 말면 어떡하나. 이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근데 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도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실적이 정말 매 분기마다 쭉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안정적인 하죠. 네, 실적도 예.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래서 삼성물산을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게 매출이 뭐 급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건설 부분에서 또 SMR이라든지 뭐 제가 보기엔 아직 뭐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사우디 쪽에 뭐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마진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저평가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밀고 올라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의 밸류업을 시켜서 전체 시장의 밸류업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연동하지 않으면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물산의 최근 뭐 매매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 뭐 화재, 삼성 뭐 생명 이런 종목군들의 최근의 매매 추이를 보시면 그동안 관심 없었 보이던 그런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그 시장 변화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시장 보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은 초반 출발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조금 넓히거나 매도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금 점은 플러스 났네요. 네, 예, 양시장 저희 모두 얘기한- 플러스가 예, 나고 저희 있는데 얘기한 사이에. 수급의 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늘거나 매도가 줄어들거나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상당히 매물을 맞으면서 그동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 변화만으로도 반등의 가능성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과연 신규 포지션들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짜는 신규 포지션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매수가 강화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전체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 2월 달까지 메인은 어쨌든 이 PBR 1배를 만들어줄 네. 수 있는 지주회사, 뭐 금융회사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법안 개정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또 주말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못 오른 또 저 PBR 좀 뭐 있나 아마 네네네네.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또- PBR에 있어서 핵심은 부동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부동산.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서 뭐 PBR이 뭐 0.2배, 3배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그 부동산 현금화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현금화해서 그것도 주주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가 많거나 아니면 보유 유가증권이 많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들고 있는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법은 그 자사주 가지고 뭐 할 거냐를 정부가 압박하면 근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그 정부 그 이게 안을 보니까 네. 자사주 관련해서 이제 그 좀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후에 바로 소각해야 되는 의무하는 거. 네, 강제 근데 규정. 그거는 네, 또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핵심은 사실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그냥 소각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주식수가 삭제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익으로 아는데 이익을 우리 결정할 때 그 주당 순이익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분모가 당연히 낮아지면 이게 올라가죠 값이. 그래서 네. 발행 주식수를 낮춰주면 이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하면 그래서 메리츠 금융주주가 올라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소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소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하면 그냥
주식수에서 없애버립니다. 실제 맞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제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법제화한다면 훨씬 더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부가 좀 건들진 않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지수,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진을 네. 하면은 저는 분명히 뭐 네. 개선 요소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이제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1월달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2월 1일이라서 수출은 547억 달러고요. 18% 증가했다라고 여기 이제 좀 나와 있고 일평균 수출액은 5.7% 정도니까 1월 수출액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작년에 뭐 이렇게 뭐 설 연휴나 이런 거 아마 시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 수출은 18%는 건 맞는데 일평균은 조금 적어요. 5.7% 정도 증가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지금 플러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수출 증가에 플러스 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흑자 났습니다. 3억 달러 흑자 났으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 상으로는 일단 좀 무난하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이렇게 좀 잠깐 한번 좀 점검은 해드렸고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뭐 그냥 한번 재밌게 좀 각색을 좀 해봤어요. 그냥 제 네. 나름대로. 그래서 네, FMC 이제 뭐 아까도 정리들 좀 잘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연준 의장이 했던 거는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너무 앞서가지 말라. 좀 경고를 사실 했어요. 네네. 했고 2% 물가 안착 증거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3월 금리 인하 아직 꿈꾸지 마라. 예. 3월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 보겠고 그 상품 물가는 오케이래요. 이게 괜찮아요. 상품 물가 많이 떨어져서 괜찮은데 서비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이잖아요. 네. 고용 지표.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건 이번 주에도 아마 그 이제 고용 데이터 내일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죠? 임금 상승률을 꼭 보세요. 그게 많이 꺾이면 증시는 아마 환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또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증시는 또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임금 상승률이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아니고 아마 보험성 인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선 자신감은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침체까지는 안 갈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인하한다는 건 뭐죠? 결국엔 보험성 금리 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경기가 둔화돼서 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낮아져서 하는 인하를 이제 우리가 흔히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거든요. 요건 증시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했을 때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만약에 5월이든 6월에 나온다면 그건 뭐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3월 FMC에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때 또 보자. 약간 이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FMC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조금 바뀐 게 12월 달에는 2% 물가 안착 안 해도 인하할 수 있다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을 살짝 바꿨어요. 2% 물가 안착하는 거 봐야 되겠다 내가. 네, 좀 더 보겠다는 게 약간 이분 좀 그 스타일이 조금 그때 12월보다는 1월은 좀 매파적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뭐 증시가 올라서일 수도 있고. 네, 경고 그다음에 사인을 좀 낸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그 이제 미국 시장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하락률 쪽에서 미국의 중소형주들의 하락률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대형주들 중에서 반도체, 특히 IT에 특화되어 있는 일부 커뮤니케이션 종목군들과 반도체가 끌어올린 거지 전체 시장에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과열돼 있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번에 뭔가 계속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주목해 보실 것은 뭐 시장에서 크게 이슈는 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 12,300명 정도
대형 IT 기업에서 사람들이 아, 잘려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찾았을 때 그 정도의 동일한 어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는가? 그들이 AI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줄이고 있다면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의 높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고용도 보면 참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꺾일 네. 거는 같은데 또 지표 보면 굉장히 견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지표는 굉장히 견조한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거는 오히려 좀 굉장히 안 좋고 음. 기업 구매 담당자한테 그 설문조사하는 PMI 지표도 안 좋아요, 다 보면. 네. 근데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또 놀랍도록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 경기는 현재까지는 뭐 견조하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것도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약간 이제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주식 또 초보자이신 분들이 워낙 많이 보시니까 제가 조금 쉽게 그냥 구어체로 좀 표현을 한 거니까 좀 애널리스트 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좀 자료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분석인데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세 연구원 자료를 읽어봤어요. 이분 제가 왜 읽어봤냐면 원래 좀 이게 반도체에선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네. 항상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로 유명했고 22년도에 정확히 또 맞추셨고 예,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한번 그냥 그 요약을 해온 거예요. 좀 약간 좀 재밌게 각색을 해서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목표 주가 유지하셨는데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반기 기대보다는 메모리 업황이 좀 둔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PC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스마트폰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세요. 그리고 이제 송명세 연구원님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가 그 이 경제 지표를 미리 보고 이제 반도체 주가를 좀 예측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선행 지표들이 좀 꺾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도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 선행 지수도 평균적으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4개월 정도 보통 오르면 꺾인대요. 네. 작년 12월이 14개월째래요. 올랐으니까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음. 거기다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중국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하락하면 보통 꺾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행 데이터들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좀 반도체 경기를 그냥 무조건 좋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또 한번 꼬집어 주셨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 보면서 읽은 거. 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근데 내년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 느낌이에요. 25년도에 강력한 업황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금리 인하를 하면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내년에 반영이 될 거래요. 그러면 IT 수요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25년도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 특히 25년도에 생각보다 공급이 또 늘 것 같지도 않대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오를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좀 불편할 때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주가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이 좋으면 미리 선반영을 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송명수 연구원님은 상반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반기가 불안하다는 시각 때문에 상반기 조정이 나오면 도망가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저점 매수를 했다가 하반기는 이제 좋으니까 그때를 좀 미리 대비를 하자. 네. 주가는. 그런 면이고 업황은 25년도에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그 저는 25년도가 저도 이게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공감을 한 게 마이크론 CEO도 25년도 되게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제 IT 그쪽 이제 기업들이 25년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찬물 뿌린 게 AMD가 실적 약간 발표에서 이제 약간 찬물 뿌려가지고. 근데 그게 25년이 또 안 좋다는 그것도 얘기냐? 올해죠. 올해니까요. 1분기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얘기니까. 네. 결국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딱 제목 보면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이거 팔란 얘기인가? 약간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문맥을 잘 좀 해석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약간 긍정론이십니다. 그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일단 그 이렇게 그래도 사이클이 개선됐던 원인은 삼성이 감산할 걸 크게 기대를 안 했었나 봐요 작년에. 네. 많은 이제 쪽에서 근데
사실 실제 삼성의 공격적 감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평균 매출의 40% 정도를 투자를 한대요. 매출액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66%를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30%도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주주환원도 해야 되거든요. 네. 현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30%로 아마 줄 것 같고, 그러면 현금 쌓이고 주주환원도 가능하다. 근데 HBM은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지만 인정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SK에 네. 완전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을 뺏겨버렸어요. 이게 선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걱정은 이거 고착화되면 삼성전자 HBM이 완전 실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엔비디아나 AMD도 원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삼성이 잘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황민성 연구원님은 좀 긍정적인 톤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삼성의 숙제 중에 하나는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좀 추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숙제는 좀 네. 명확해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격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줘야. 네. 그래 삼성전자도 뭐 디램이나 아니 다른 메모리 쪽에서 조금 헤매거나 아니 비메모리 쪽에 어떤 추가 수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최소한 HBM이나 A의 성장을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기대하는 부분인데 과연 삼성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지금 뭐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 변화를 말씀드리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계속 조금 둔화된 그런 양상인데 지금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너무도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가가 결국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연기금도 조금 뭐 최근 들어서는 최소한 팔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화재, 기아, 이스트소프트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뭘 향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 뭔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끌어올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뭐 강화되든 강화되지 않든 상관없이 일단 기업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보시면 차익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비차익 매수의 공격적 확대가 거의 매일 눈에 띄고 있다. 근데 이 비차익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사는 종목이 전부 금융주,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차익 매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패시브 펀드의 자금 집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이제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순매수로 기관이 비차익 순매수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를 당기고 있는데 그 해당 종목이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PBR 1배 밑에 종목, 그다음에 PBR 개선, 주주환원 개선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차익 매수,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군들이 뭐 당연히 과열되면 뭐 주가가 눌릴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선물 시장에서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미결작 정도 되고 급증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오전에 잠깐 올라가다가 또 중국 시장 내려가면 10시 반 이후에 확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면 의미가 없고 네네. 근데 만약 10시 반 이후에도 미결작정 늘리면서 오늘 최소한 뭐 만 계약 이상의 어떤 미결작정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당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잠깐만 또 광고 보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매수 주문 실패했네. 일일이 예수금 다시 옮기는 것도 아주 귀찮은 일인데. 아니 정프로 슈퍼 365가 있잖아. 슈퍼 365요? 그럼 주식 매매 계좌면서 매일매일 원화로 연 3.15%, 미국 달러 연 4.45% 지급해주는
슈퍼 365를 아직도 몰라? 매일매일 지급을 해준다고요? 그래, 이제 매번 이전 오픈 계좌로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식 계좌에 가만히 넣어만 놔도 매일 연 3.15%는 먹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수익금이 생기는 그런 거네요. 아, 거기가 어디라고요? 메르츠증권 슈퍼 365.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네,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아침에 좀 부진하게 출발했던 코스피가 현재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514포인트 다시 2,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0.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이 471개로 100개 정도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역시 좀 극명히 대립되는 게 지금 시장의 색깔이 뭔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해외 증시에 연동되는 게 아니고 국내 내부적인 그 정책 이슈에 확실히 거기 수혜받는 저 PBR주는 굉장히 강하고 그게 대부분 다 코스피에 몰려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고 PBR주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그 영향으로 특히 이제 가장 고 PBR주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가 이게 뭐 바이오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이 그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부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 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이게 수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돈이 지금 이 정책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뭐 3등, 4등, 5등 여기가 다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쪽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부진한. 그래서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어제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게 현재 또 코스닥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1월달 말로 갈수록 점점 그 코스닥은 소외받고 네.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 그림이 이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작년과 좀 반대 흐름이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는데 네. 현재 1월달의 모습, 2월까지 이제 넘어가는 이 국면은 뭔가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KLX 100, 그러니까 양시장 상관없이 KLX 100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을 포진한 건데 명확하게 그림이 드러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약한 모습, 최근에 주가가 빠졌든 올랐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힘 빠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이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들, 특히 뭐 금호석유 같은 게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시장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지금이라도 쫓아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이 흐름에 비차익 매수가 연결되어 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결되어 있고 정부 정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저 PBR주들이 뭐 주주환원해서 뭐 이렇게 재평가 받고 이거는 너무 좋죠. 좋은데 고 PBR주 빠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마치 그냥 이분법적으로 너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고 PBR주는 마치 뭔가 적이 된 것 같고 저 PBR주는 이제 이쪽은 뭔가 이제 핫해 보이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지금 시장을 오늘도 그래요. 어제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이게 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사실 고 PBR주 중에서도 매력적이고 또 좋은 기업들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실적도 종목군들은 뭐 크게 안 밀리겠죠. 예. 네. 근데도 지금 어제 오늘의 장세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또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그래서 어쨌든 뭐 고 PBR주 중에서도 뭐 실적이 안 좋은데 빠지는 건 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성장하고 그런데 단지 이런 이슈로 빠지는 거는 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정상화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까지의 흐름은 좀 여전히 저 PBR주 위주의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은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1일 오늘 첫날인데 근데 첫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날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올라가야 또 말일까지 좀 좋은 경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일단 다행히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2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희 의원님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